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1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모두 다 되돌리면서 니케이 지수가 200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은 반가웠지만 그래도 이 일본 증시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좀 반등을 다시 하면서 되돌림을 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53% 오른 2,585선 지나가고 있고요. 2,6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일선 다시 터치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1,494억 원 팔아내는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 등 매도 상위단에 자리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 구간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 축소해내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494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먼저 1위에서 5위까지 흐름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전에 HBM3E에 대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6,20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오전장에는 하락을 했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3%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6위에서 10위까지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이 2분기 매출이 8천억 원을 넘으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속에 10%대 강한 상승 탄력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와 함께 또 외국인과 기관 또 동반 매도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1,070억 원 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31억 원 지금 매도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힘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077억 원 지금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또 삼성전자의 HBR도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워트 17% 급등하고 있고요. 또 제우스도 8%, YC도 7% 급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또 흐름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20%, 또 나노엔텍도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매트릭스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도 0.55%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흐름 좋습니다. 알테오젠, HLB, 또 삼천당 제약까지 상승폭 크게 키워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바라보면 오늘 셀트리온에서 또 호재로 또 상승 실적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11%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이 삼성전자 오전에 이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는 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반기 우리 시장 이 미증시의 AI 랠리에 이어서 반도체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흐름도 좋았습니다. HBM 또 온디바이스 AI, CXL 등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에도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생성이 됐었고요. 이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 시작부터는 이 AI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도체주들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출시가 좀 지연될 거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초반에는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경계 침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AI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HBM3 공급 비중 확대에 따른 수혜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반등 시에는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도 종목명대로 정말 파도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파도의 공시부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는 지난 5일 글로벌 서버 제조사에 190만 5,200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 규모의 SSD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영업상 기밀 유지로 인해서 구체적인 고객사명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서버 제조사를 고객사로 유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파도는 고객사의 구매 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납품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주 공시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 파두가 그동안에는 빅테크 기업의 컨트롤러 주로를 또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 공급 계약 서버 제조사를 또 이렇게 유치한 것은 또 처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도 이번 수주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파두 이번에 SSD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SSD 공급 계약은 이 파두가 빅테크 또 SSD 전문 기업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 기업에 이어서 이 서버 기업까지 고객사를 다변화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파두는 특히 이번 신규 고객사로 유치한 글로벌 서버 제조사는 이 독보적인 거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향후 반복적인 수주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글로벌 서버 시장에서 AI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성장에 따라서 급격하게 또 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도가 수주로 인해서 고객사가 다변화했다라는 점에서 수주 낭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고객사 다변화뿐만이 아니라 올해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9일이죠. 해외 낸드 플래시 제조사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SSD 컨트롤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지난 6월 같은 고객사와 47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7월 초 기준으로 누적 수주 규모는 115억 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두는 고객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 낸드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 차례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파두와 고객사의 협업 그리고 공동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두는 올해 연이은 수주로 ESSD 시장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5월 말에는 192억 원 규모의 ESSD 완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복수의 고객사와도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ESSD는 이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 AI발 데이터 수요 센터 급증으로 인해서 올해 전체 SSD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재개하고 또 AI 확산에 따른 저전력, 고성능 SSD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사 SSD 컨트롤러와 또 이를 탑재한 SSD가 크게 주목받을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적극 추진 중인 고객군 다양화도 탄력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두가 고객군 다양화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 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품군 측에서도 이렇게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CXL 테마가 또 요즘 파두로 또 파두에 의해서 또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파두, 기술 개발에서도 좀 주력을 가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 파도는 지난 6월 이 미국 스토리지 기업 웨스턴 디지털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차세대 기술인 FDP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 자회사죠. 이음을 통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표준으로 각광받는 CXL 반도체 제품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파도가 이 CXL 테마로 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1차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또 해외 업체와의 협업으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이 전력관리 반도체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주력인 ESSD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종합 팹리스 기업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SSD 시장 정말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말고도 국내와의 또 협업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에이직랜드와 이렇게 좀 공동 개발을 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에이직랜드는 파두와 1,900만 달러, 약 2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치인 ESSD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 및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이직랜드는 AI 그리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또 5G 반도체 관련 주문형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러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에이직랜드는 ESSD 모듈에 필요한 고효율 전력 관리 반도체인 PLP와 또 PMIC를 개발 중인데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에이직랜드는 ESSD 컨트롤러의 공동 개발 및 양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파두는 이 반도체 칩 설계를 담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또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ESSD 개발에 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는 지금이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 FMS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대기업들이 가 있는데 우리 파두도 여기에 참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파두는 FMS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한 기업용 SSD 컨트롤러와 또 CXL 솔루션을 여기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 관점의 이 차별점을 중심으로 이 업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5세대, 6세대 컨트롤러와 함께 또 PDP, FDP 그리고 ATS 등 차세대 이 SSD에 요구되는 혁신 기술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 CXL 스위치를 통해서 GPU와 D램 그리고 SSD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제안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렇게 AI 시스템까지 개발한다라는 이런 정말 호재를 갖춘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지금 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파두는 상장 당시에 2분기 실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1분기 실적만은 담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1분기 177억 원이던 매출액이 2분기에는 5,900만 원으로 급락을 하면서 이 뻥튀기 상장 의혹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지효 파두 대표가 이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FMS에는 좀 참석하지 못할 거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금감원에 출국 금지를 사흘만 풀어달라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금감원은 수사의 형평성과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파두 측은 이 대표를 대신해서 이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임원 등이 기조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FMS에서 또 파두가 어떠한 방법 등으로 일정을 소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파두는 8일부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오버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 속에서 파두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두의 글로벌 서버 제조사양 수주 공시와 기업의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시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연 앵커님은 스트레스를 푸실 때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맨발 걷기를 맨발 한다면서 걷기요? 네,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아니라 네. 네, 발로 이렇게 맨발로 정말 이 흙길을 아. 밟으면서 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건강에도 굉장히 맞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토길 맨발 걷기 이런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건강에 대한 힐링으로 네.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은 이제 방에 혼자 앉아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네. 막 스트레스 푸는 게임을 하는 네. 식으로 스트레스 많이 푸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바로 게임 관련된 기업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방에서 게임판 한 판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마음껏 푸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을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주연 앵커님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야구는 제가 룰을 잘 몰라서 보기는 보지만 잘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팀명들은 좀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이 팀명들은 그래도 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NC 다이노스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이 NC 소프트 사실 뭐 요즘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아. 네, 게임주들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좋은 소식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NC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대중들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증권가의 생각 또한 또 그랬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3,688억 원, 또 영업이익이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 또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요.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7%,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880억 원에 머물렀는데요. 당기 순이익은요, 장기 순이익은 133% 증가해서 7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그런 결과로도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2,403억 원, 또 아시아가 569억 원, 북미와 유럽이 339억 원인데요. 로열티 매출이 377억 원입니다. 중국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요. 블레인드 앤 소울이라는 이 효과로 서비스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했고요. 해외와 또 로열티 매출은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또 매출 또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2,182억 원, 또 PC 온라인 게임은 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전분기 대비해서 13% 감소했고요. 또 PC 온라인 게임은 전분기 대비해서 6% 감소했지만 그래도 리니지 M은 이 서비스 7주년에 대비해서 업데이트와 또 리부트 월드 출시 효과로 인해서 이용자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그리고 플랫폼별로 좀 매출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증권가에서는 좀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많아서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주 투자를 또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부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더욱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회사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 동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포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이 동그래지실 만한 출시 예정인 다양한 게임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칭 롤플레잉 게임, 또 RPG 게임이라고 하죠. RPG 신작 게임 호연입니다. 8월 28일에 한국과 일본, 대만에 출시가 됩니다. 현재는요, 최종 폴리싱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 이 게임 플레이를 해본 이 이용자들은요, 긍정적인 측면을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기대 이상의 성과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입니다.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서비스도 앞두고 있고요. 이 스론 앤 리버티는요. 출시 20분 만에 또 동시 접속사가 5만 6천 명이 돌파했다라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 또 중국에서 또 개막할 예정이고요. 또 리니지 2 M도 동남아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에서 정말 각 지역마다 확정을 더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홍원중 CFO는 이 리니지 2M의 또 동남아 출시를 위해서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일본, 대만, 네. 또 동남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해외 팬들까지 이렇게 선점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스웨덴 소재 신생 게임 개발사 문로버 게임즈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요 35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임사길래 NC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문로버 게임즈는요. 2022년 스웨덴 스톡홈름에서 또 설립이 된 그런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창립 멤버는요. 전원, 이 슈팅 게임의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배틀필드 시리즈와 또 파크라이 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유명 FPS 제작에도 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FPS가 총 쏘는 게임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받은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요, 이 PC와 콘솔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IP, 또 협동 FPS 신작을 개발 중인데요. 바로 프로젝트 올더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NC소프트는요, 문로버 게임즈와 함께 시드라운드 투자에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 올더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초기 단계부터 문로버 게임즈와 함께 성장을 도모한 만큼 좋은 실적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 스웨덴 게임 개발사와의 이러한 좀 소식 계속해서 좀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밖에도 좀 지분과 또 판권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NC소프트가 이 빅게임 스튜디오에 370억 원 규모의 지분과 또 그런 판권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요, 빅게임이 출시할 또 서브컬처 장르 신작이죠. 브레이커스 언락 더 월드라는 이 게임의 또 판권과 빅게임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이 양사는 또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또 맺을 예정이고요. 또 게임 개발과 기술, 사업 분야에서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게임 스튜디오는요. 최재형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2020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브컬처 장르 게임에 대한 전문성과 또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RPG 개발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3년에 인기 애니메이션 IP 블랙 클로버의 또 원작을 제작한 RPG 블랙 클로버 모바일이 또 글로벌 시장에 또 출시가 됐는데요. 또 개발력과 게임성까지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애니메이션 RPG 게임 브레이커스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NC소프트의 좀 주가 행보, 사실은 지금까지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신작 출시, 그리고 또 글로벌사의 협업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만큼 증권가 행보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 대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무 NC
NC 공동대표가요, 최근 국내외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올해 초에 약속한 신규 IP 확보가 정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브레이커스 퍼블리싱을 통해서 NC의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에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게임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과 또 전문성이 결합해져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게임 혁신적인 정말 게임이 선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NC소프트 옛 사옥인 서울 삼성동의 NC타워 매각을 위한 매각 자문사 선정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도 취득을 완료했고요. 또 내년에는 신규 배당 정책을 수립하면서 현금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증권가의 목표를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회사 측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증권가에서 좀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증권가들은 아무래도 지금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AI 등 또 유동성이 있는 만큼 좋은 호재로 좀 보고 있진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보증권 보겠습니다. 이 교보증권은요,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로 파악이 되고요.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하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보겠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도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요. 임팩트는 좀 부족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신작 출시 시에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익 성장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겠다라는 평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은 정상화지만 매출은 아직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이 신작에 대한 개발 방향성은 또 다변화가 되고 있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모바일 리니지 매출 감소를 전부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게임 업계가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최대 게임쇼죠. 이 게임스컴 2024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도 넥슨이나 펄어비스, 또 크래프톤 등 다양한 이런 주요 게임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게임에 대한 글로벌 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임 수요에서 또 출품한 이러한 게임들이 호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게임 섹터에 대한 기대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일정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후 게임 섹터의 투자 전략 인사이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공시 내용 함께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두는 지난 5일 글로벌 서버 제조사에 190만 5,200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 규모의 SSD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영업상 기밀 유지로 인해 구체적인 고객사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버 제조사를 고객사로 유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객사가 다변화하면서 수주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용 SSD 컨트롤러와 CXL 솔루션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팹리스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 공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 3,688억 원, 또 영업이익이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비용이 전분기 대비해서 3%,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한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7%,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한 1,880억 원에 머물렀고요. 단기 순이익은 133% 증가해서
711억 원 기록했습니다.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그런 결과로 분석이 되고요. 플랫폼별로 매출 또한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외부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앞으로도 글로벌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동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포부 또한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개의 기업 공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또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크시스템스 2분기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공시를 통해서 파크시스템스의 2분기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크시스템스는 지난 5일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446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영업이익은 126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예상치인 매출 379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을 뛰어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또 확인이 됩니다. 파크시스템스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이거는 떨어질 때 주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봤었는데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파크시스템스는 이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용 원자 현미경이죠. NX 웨이퍼는 회사의 대표 산업용 장비로서 웨이퍼 검사 및 분석, 그리고 자동 결함 검토, CMP 후 조도 측정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CMP는요,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노광 공정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회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뜻한다고 하고요. 이 반도체 회로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서 이 원자 현미경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이 원자 현미경을 도입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 1, 4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장비 출고에도 불구하고 장비 수주 물량이 많았던 것이 2분기에 이러한 실적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고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 기술 또한 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정말 이에 맞게 원자 현미경 또한 앞으로 또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분기 이렇게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전망까지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실적 전망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파크시스템즈의 실적 전망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파크시스템즈는 지난해 이 반도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45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캐펙스를 늘리면서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출도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으로는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또 TSE와 더불어서 파크시스템스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시스템즈는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QI 리서치에 따르면은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전 세계 원자 현미경 시장에서 20.61%의 점유율로 2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21.33%의 점유율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파크시스템스는 반도체 투자 확대와 그리고 회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과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변동성이 또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황 자체에 대한 기업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 파크 시스템스의 그 원자 현미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장비의 수주까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달 말에 이 파크 시스템즈는 최근에 이 극자외선 마스크 리페어 장비 NX 마스크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에 추가 공급을 했습니다. 또 전공정, 후공정 계측 장비인 NX 하이브리드 WLI를 이 중국 시장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NX 하이브리드 WLI는 파크 시스템스가 개발한 백색광 간섭계 모듈과 또 AFM을 결합한 장비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잡힐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NX 마스크 장비는 원자현미경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 AFM을 통해서 EUV 마스크 결함을 검출하고 또 장비에 장착된 팁을 이용해서 파티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리페어를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이 NX 마스크와 또 NX 하이브리드 WLA 매출을 합산을 하면요. 이 파크 시스템즈 전체 매출 중에서 10% 이상이 이 신규 장비군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장비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실적 더욱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크 시스템즈의 이 마스크 리페어 사업, 이 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 파크 시스템스의 마스크 리페어 신사업이 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들이 테스트 장비 구매 후 이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한 시점과 또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이러한 선단 공정 투자가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요를 견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파크 시스템스의 NX 마스크 장비에 대해서 신규 파운드리 고객사 오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기존 고객사 향으로도 추가 수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신사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됩니다. 올해 실적 계속해서 이익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증권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 파크 시스템스의 올해 매출은 1,704억 원, 영업이익은 37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17.7%, 35.9%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파크 시스템스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7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6% 증가한 396억 원이고요. 또 1분기 5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도 2분기에는 99억 원, 3분기는 122억 원, 4분기는 15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이 신규 수주액이 양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크 시스템스의 1분기 말 수주 잔고는 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이 1분기 신규 수주액은 560억 원으로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2대와 또 하이브리드 WLI 2대가 포함이 됐다면서 고가의 신장비 수주 확대 시그널이라고 전했고요. 2분기도 좀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분기 산업용 장비 출하 규모가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성이 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하나증권에서는 파크 시스템스가 올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73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75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크 시스템스의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또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또 토킹하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에 대한 또 관련된 힌트도 함께 또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연 앵커님은 어떤 반찬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두부라든지 어. 계란 이런 걸 들어간 이러한 그러한 반찬들을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부, 뭐 계란 이게 필수잖아요. 네. 또 지금 프로그램이 12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또 배고픈 시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배고파지는 것 네, 같은데요. 점심을 드시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근하면서도 참치김밥 하나 먹으면서 왔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참치와 관련된 기업 눈치채셨나요? 바로 동원그룹의 사업형 지주사 동원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의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공시 내용부터 보고 오시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2조 1,429억 원인데요. 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가 하락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치 어획량이 늘면서 참치 어가가 하락이 됐는데요. 이 식품 사업은 성장을 했지만 수산 사업에서는 부진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하반기 참치 어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산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과 식품, 또 소재, 물류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미래 사업을 또한 투자라고 지속 확대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원 산업에는 또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계열사의 매출은 어떻게 좀 집계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계열사 가운데서도 동원 산업과 함께하는 또 실적이 또 하락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실적 하락한 계열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원 로엑스인데요. 이 물류 사업 부문의 계열사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자 물류 부문의 또 신규 거래처 확대로 또 매출액이 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이 감소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폭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밖에 다른 계열사는요.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이 식품 사업 계열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원 F&B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또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올랐습니다. 788억 원 잠정 공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요. 2조 1,806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2분기 매출액은요. 1조 615억 원, 또 영업이익은 289억 원으로 각각 0.9%, 5.4% 증가했습니다. 이 설비 투자를 진행한 참치액과 또 즉석바, 또 펫푸드 등 정말 다양한 전략 품목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또 파악이 되는데요. 기능성 우유와 또 자연 치즈, 차별화된 신제품까지 선보이면서 아무래도 유제품 부분, 또 제로 칼로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또 4만 원대 진입하기도 했었던 동원 F&B, 지금은 34,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무래도 그 월요일 날 많이 빠졌던 주가여서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회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원 홈푸드인데요. 이 동원 홈푸드는 고물가에 또 외식 경기까지 또 불황까지 겹치면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급식 식자재 관련돼서 고성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저칼로리 또 저당 소스 전문 기업인 비비드 키친에 대해서 B2B 이 기업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조리식품 시장까지 넘어서서 이 B2C, 기업 간 소비자와의 거래까지 사업이 더욱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연결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리얼이나 또 음료, 맞아요. 참치캔 등 이렇게 네. 동원해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을 또 패키징하는 기업도 자회사로 두고 있잖아요.
이 패키징 기업인 동원 시스템스도 이번에 실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동원 식품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패키징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 소재 부문의 계열사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3,444억 원으로 작년에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303억 원으로 18.3% 늘었고요. 펫푸드 파우치와 또 레토르토 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심으로 해서 수출 전략도 더욱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함께 또 수익성까지 개선이 되면서 이 본업인 음식료 패키징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연포장, 또 유리병, 또 제강과 같은 신규 고객 확보도 유치가 됐고요. 또 기존 고객들도 매출이 더욱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패키징 원자료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고객사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까지 더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익률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2021년 이후에 분기 최대치 8.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원 시스템스 기존 고객사라든지 또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결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이 동원 산업 좀 증권가에서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원 산업이라고 하면 이 동원 그룹뿐만이 아니라 동원 산업과 동원 F&B 또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동원 수상까지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동원 F&B에 대한 하나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석 시즌을 대비해서 판촉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이 좀 다소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이후로 동원 시스템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목표 주가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본업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유지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사업부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내년부터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까지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목표가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다소 시각이 엇갈리고 있네요.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고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크 시스템스와 또 동원 산업에 대한 우리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는 지난 5일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446억 9,7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126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원자현미경 수요 증가와 또 신사업인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원 산업에 대한 공시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산업의 잠정 실적이 공시됐습니다.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2조 1,429억 원입니다. 억가 하락으로 인해서 식품 산업은 성장을 했지만 수산 산업에서는 부진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계열사 F&B는 2분기 매출액이 1조 615억 원, 또 영업이익은 289억 원으로 각각 0.9%, 5.4% 증가했습니다. 또 동원 홈푸드 또한 고물가와 또 외식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서 단체 급식 및 급식 식자재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 또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18.3% 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